이제 불과 4년도 채 남지 않은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앞두고 충청권이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아산 환경과학공원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귀촌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까지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막식이 진행될 세종 종합운동장 건립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오는 2027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이 열릴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행복청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신청했던 223억 원의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산을 반영시키기에 이른 절차를 지금 밟지를 못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세종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회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건립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종합경기장이 지어지지 않아 폐막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었을 때는 대회의 차질은 물론이고 국제대회에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대전도 서부 스포츠타운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충청권 전체가 대회 준비에 비상입니다. 현재 대회 준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총 5,812억 원. 연차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1차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74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넉넉지 못한 재원인 만큼 향후 국비 예산이 감액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2027년까지 계획된 연차별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코로나19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기념식이 아산 환경과학공원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한 조각을 기계에 넣고 누르자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작아 재활용이 힘들었던 병뚜껑이 씨앗자개는 물론 칫솔 꽂이 등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부터 우산과 보온팩까지 버려졌던 플라스틱의 변신에 아이들은 생활 속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냥 막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면은 그게 썩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환경부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아산 환경과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고체 치약 만들기와 커피박을 활용한 컵 받침대 만들기 등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탈플라스틱을 위한 장바구니 이용하기와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10가지 생활수칙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썩어서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00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오는 15일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시의원 8명의 5분 발언이 진행됩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심사도 이뤄집니다. 선문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문성재 법경찰학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대학으로서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집중하면서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선문대 교수로 재직한 문 총장은 중앙도서관장과 박물관장, 인문사회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군에는 지난 2018년 귀농, 귀촌 협의회가 창립했는데요. 무려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전 서울 관악구민에서 괴산구민이 된 오창학 씨의 귀촌기를 HCN 유수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살다 귀촌한 오창학 씨. 2015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50대 중반에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예, 양 옆으로 다 산이 있고 앞에가 정남향으로 확 트였거든요. 올해로 정착 9년째, 이제 어엿한 충북 괴산군 문강면 주민입니다. 땅하고 나오는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친환경이요.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귀촌인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 씨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동네와 지금 사는 곳이 자매 결연지라 사전 탐색을 해 정보를 모았고 시골살이를 결심한 이후에는 귀농 귀촌학교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귀농학교 수료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용접 학원이 있어가지고 용접도 수료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100시간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귀농 교육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와서 오는 게 좋아요. 오창학 씨 같은 귀농 귀촌민들이 괴산군에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에는 귀농 귀촌 협의회가 2018년 만들어져 500여 명의 괴산 정착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성 1위에 현재 47가구가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가구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2가구가 이제 그 귀농귀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괴산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13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최근에는 주민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무언가를 내가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알아봐 준다든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알아봐 주고 무언가를 배우러 가고 싶을 때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하는 옆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정착률이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 관악구민에서 충북 괴산구민이 된 오창학 씨를 만나면서 귀농 귀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농 귀촌,
기어, 기촌, 기산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과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전진아 기자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일부러 시가들 내서 농촌 체험 농장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남 통영의 한 체험 농장은 귀농한 부부와 관련 학과에 진학한 자녀들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기에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아산시가 도로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온천교 완전 개통에 이어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전에 모두 5곳의 도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된 온천교 재가설 공사.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천안 방향 임시 개통에 이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6일 6차로로 완전히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이 거듭됐던
대방 중로 1-2호 도시계획도로도 이달 중 개통됩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현재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는 도로 개설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진행해 추석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였던 경찰대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도 2차로로 추석 전에 개통될 예정이며 신창면 남성사거리에서 다소미 아파트까지 440m 구간과 둔포면 신항리 윤보선 대통령 생가로 이어지는 1.1km 구간 모두 2차로로 오는 27일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신중년센터가 가을 겨울학기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인생설계 아카데미 등 4가지 분야 9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19일부터 4흘 동안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신중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며 교육은 다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상가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엽니다. 대회에는 총 20개 종목 6,900여 명이 참여하며 도내 9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배구와 농구, 치어리딩 등 17개 종목 1위 팀은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전국대회 충남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확산에 따라 천안시가 50호 이상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천안 지역 임대주택 8,478호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임대차 계획 신고,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세종시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가받은 개발 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제곱미터에서 2500제곱미터로 각각 상향됩니다. 모바일 증명서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알고 실천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큰 만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